봉화산 회계사입니다. 오늘은 그 재테크 방법 중에서 우리가 상호금융기관, 새마을금고, 신협 이런 비영리법인을 통해서 출자금이나 예금을 가입해서 비과세나 낮은 세율을 부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제가 안양에 사는데 우리 동네 옆에 새마을금고가 그 배당까지 포함해서 출자금에 대해서 거의 한 4.5% 정도 준다는 그 것이 나와 있어서 지나가다 건물 옆에 붙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 혜택이 어떤 건지,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런 그 재테크 방법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저도 관심이 있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. 출자금 통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일반 주식회사처럼 조합의 임원으로서, 조합원으로서 가입하는 겁니다. 그래서 시골에 가면 지역 농협도 조합원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단일 농협 같은 경우도 동일합니다. 그래서 출자금 통장을 해서 1,000만 원까지 배당을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, 그리고 예금에 대해서 3,000만 원까지 그 소득세는 비과세인데 거기에 농특세 10%, 14%에 10%, 1.4%를 부담하면 됩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상호금융기관 출자금 예금에 대한 장단점인데요. 장점은 출자금 1,000만 원에 대해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. 배당 소득세는 15.4%가 비과세된다는 거죠. 그래서 신협, 단위농협, 새마을금고, 분산하여 1,000만 원 비과세되고, 조합원이 되면 더 높은 금리 상품을 가입을 유도합니다. 그래서 지점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합원이 되면 더 혜택을 주죠. 그래서 5천만 원까지는 그 예금자 보험이 안 되지만 중앙에서 지급준비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부분은 예금이 어느 정도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. 세금 우대 혜택은 3천만 원까지 농특세로 1.4%만 부담하면 됩니다.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예금자 보호가 안 되고, 해지를 한다고 해도 출자금 통장 같은 경우는 총회 결산이 끝난 다음 연도 총회 후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주주총회처럼 동일한 거죠. 그 다음에 조합원 총회가 2, 3월에 이루어지는데 그 이후에 현금화가 가능하고, 지점마다 배당률이 다릅니다. 지점마다 각각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르겠죠. 그리고 BRS 비율, 유용 비율 같은 경우 BRS 비율이 한 8% 정도인데 지점마다 다르기 때문에, 지점이 아니죠. 하나의 사업장마다, 새마을금고라면 새마을금고 각각 그 사업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중앙에서 확인하면 됩니다. 등본상 거주지 또는 직장 소재 위치한 지역에서 가입 가능합니다. 자, 새마을 이용 고배당, 저는 해오는 출자에 대한 출자금에 해당 고배당 정도 한 4% 정도 되니까요. 상당히 높잖아요. 그런 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, 이 경우에 1,000만 원까지 배당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가 됩니다. 이 경우에 출자 배당도 되고 이용 고배당, 회사의 그 사업장에 실적을 올려주면, 새마을금고라면 실적을 올려주면 그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거고, 이거는 단일농협이나 신협에 해당되는 거지 않고 새마을금고만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. 그래서 거기서 대출을 하거나 예금을 가입하거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 이용 고배당까지 줄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매경에 대한 기사인데요. 매년 꼬박꼬박 4% 수익까지 비과세, 이런 통장이 있다고. 이건 출자금 통장을 말하는 겁니다. 출자금 1,000만 원까지 배당이고 1,000만 원까지 배당소득 비과세입니다. 여기 보면 수익이 나오는데, 새마을금고가 최근에 전체 새마을금고가 이익이 2021년에 이익이 한 43% 증가됐고 신협도 38% 증가됐습니다. 근데 출자 배당금 평균을 보면 새마을금고가 신협보다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를 한다면 출자금 통장 없는 새마을금고에 투자를 하겠습니다. 그래서 2021년을 보면 2.89%가 신협인데 새마을금고는 3.34%입니다.
그래서 1년 만기 정기예금, 뭐 금리 특판 예금 조합원에게 5%까지 있으니까요. 그리고 전국에 1297개의 새마을금고가 있답니다. 출자금, 배당금 평균이 3.34%니까 어떤 새마을금고는 4% 정도 주는 데도 있습니다. 그리고 주식회사 주주와 같은 출자자로 되고 1, 2월에 배당금을 지급합니다. 그리고 현재 가입 회원수가 1000만 명이라 됩니다. 배당금은 1000만원 가입하면 3.5%면 35만원이 들어오는 겁니다. 단점은 해소하는데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. 그럼 12월에 해약을 하면 내년 2, 3월에 받을 수 있으니까 연말에 해약하는 게 좋겠죠. 그리고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배당에 대한 비과세고요.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, 신협, 단위농협, 수협 등 상호금융권에 있고, 그 다음에 3천만원까지 농특세가 가세됩니다. 그래서 일반 금융기관은 14% 가세되잖아요. 거기 10%, 1.4%만 부담하면 됩니다. 세금모델 저축인데요. 이게 3천만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1.4%만 가세된다는 거죠. 이거는 매년 연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2022년까지는 이자소득세 비과세, 23년은 5%, 24년 9%인데 매년 연장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가입 한도는 1인당 저축원금 3천만원, 새마을금고, 단위농협, 신협,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된 2천만원 된 금융소득 종합과세된 사람들은 어느 정도 금융자산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도 혜택을 주는 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종합과세되는 사람들은 제외됩니다. 그리고 전 금융기관을 통해서 5천만원까지 비과세 되는 거는 이거는 뭐 일부 금융기관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, 국민은행도 가능하죠. 65세 이상 거주자나 사회적 약자, 장애인이나 그 다음에 독립유공자,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, 그래서 전국민을 통해서 5천만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 사무금융기관을 통해서 재테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저도 새마을금고에 일정 금액 한 500만원 정도 출자금 통장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요. 그래서 이런 걸 해봐야 미래에 나이 들었을 때 안정적인 재테크 수단은 이런 상호금융기관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. 그래서 10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그리고 3천만원까지 1.4%만 부담하고 또 높은 금리를 적용된다 그러면 1금융권보다는 이런 상호금융기관인 투자하는 것도 좋은 재테크 수단입니다. 이거는 세무적인 측면에서도 배당소득 비과세, 그 다음 1.4% 농특세만 가세되는 절세 상품입니다. 감사합니다.